그래서 일단 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유은식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더 샌드박스라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컨텐츠라는 건 여기서 이제 유튜브 영상 업로드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엔 이제 그 구름 회사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많이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드마인드 스튜디오라고 이 샌드박스 플랫폼 안에 있는 이 NFT 컨텐츠를 또 제작하는 스튜디오를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서드마인드 스튜디오 소속이기도 하고요. 이 샌드박스 안에서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MCN 역할을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역할하는 그런 구름이라는 회사를 또 최근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간략한 제 소개였고 오늘 발표는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나눠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간략하게 샌드박스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검색하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더 샌드박스라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 랜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NFT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 이 더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16만 6,464개의 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모든 랜드들이 민팅이 다 된 건 아니고요. 민팅이 다 안 됐다는 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 랜드들을 민팅을 해서 우리가 이 분양을 받듯이 그런 분양을 받는 랜드 세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네, 민팅이 끝났고 아마 올해 내년 뭐 하반기쯤이면 이제 다 미팅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랜드 하나하나 여기 보시면 픽셀이 하나의 랜드입니다. 이 작은 픽셀이 하나의 랜드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픽셀의 랜드 위에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이런 컨텐츠를 구축을 해서 가상의 컨텐츠를 구축을 해서 이 안에서 가동을 시킬 수 있어요. 조금 더 뒤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더 샌드박스에는 이제 400개가 넘는, 여기는 200개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은 4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00개가 넘는 이 IP라는 건 이제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이죠.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과 이제 파트너를 하고 있고 웬만한 큰 브랜드들은 지금 다 샌드박스에 올라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구찌, 아디다스, 뭐 워킹 데드, 유비소프트, 뭐 웬만한 알고 계시는 큰 회사들은 샌드박스랑 이제 다 파트너를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회사들이 샌드박스 랜드를 구매를 하고 또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느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 이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P2E 요소인 것 같습니다. P2E는 Play to Earn이라는 이제 약자인데 이 샌드박스 생태계의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아바타로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퀘스트를 완료함에 따라서 샌드박스의 기축 통화인 샌드 토큰, 그러니까 암호화폐죠. 이 샌드 토큰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플레이어로서는 사실 이때까지는 게임 회사들이나 또는 광고주들이 돈을 다 가져갔다면 이제는 플레이어들에게 그리고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크리에이터들이 샌드 토큰으로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됐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샌드박스가 아직 정식으로 출시가 된 게 아니에요. 랜드가 다 출시가 민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정식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즌별로 이렇게 랜드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모든 랜드를 다 출시를 해버리면 네, 컨텐츠가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빈 땅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랜드인 NFT의 가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공급과 수요를 잘 중간에서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 물론 샌드박스가 추구하는 것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라는 것은 중간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이제 중간에서 샌드박스 재단이 이제 이런 그 경제 시스템의 어떤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아직까지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샌드박스에서 열려 있는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들을 수행함에 따라서 플레이어들은 10만 샌드를 나눠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도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샌드박스 들어가셔서 이 샌드 토큰을 나눠 가지실 수 있고요. 이 샌드박스 안에 그러면 이 컨텐츠들은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 샌드박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료로 이렇게 게임 메이커라고 이 게임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툴이 있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 게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샌드박스 안에서는 이거를 이제 에셋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셋 또한 만들 수 있는 복스 에딧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더 샌드박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16만 개의 랜드를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게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뭐 몇 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이제 이 게임 툴을 익히고 크리에이터들이 게임을 만들겠다 하면은 그 공모전처럼 기획서를 작성해서 게임메이커 펀드에 제출하면 최대 1억 원까지, 제가 알기로는 최대 1억 원인데 그게 중간에 계속 바뀌고 있지만 1억 원까지도 이제 게임을 만드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보통 지원을 받으면 이제 지분을 줘야 되잖아요. 투자자에 대해서. 샌드박스는 지금 그 어떤 지분도 가져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지금 혜택을 이 게임 메이커들은 받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만든 게임에 대한 지원도 받으면서 그 게임에 대한 소유권과 향후 모든 수익을 게임 메이커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게임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되고요. 이 우측에는 이제 또 크리에이터 펀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지금 한국 지사에서만, 한국 샌드박스 코리아 지사에서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크리에이터 펀드에 가입이 되면은 내가 만든 이 에셋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만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에셋에 대한 소유권이 크리에이터한테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에셋이 팔릴 때마다 95%의 수익이 크리에이터에게 다 돌아가고 5%의 결제 수수료만 샌드박스 재단에 돌아감으로써 운영비로 돌아감으로써 거의 뭐 이제 100%의 수익이 크리에이터한테 돌아가는 지금 이런 보상 제도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팔리면 또 내 수입인데 이것을 만드는데 지원금 또한 받고 있는 제도니까 엄청 지금 파격적인 그런 지원들이 시스템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랜드들을 갖고 있으면 그 위에 컨텐츠들을 가동하는 거 말고도 어떤 또 장점들이 있냐. 아까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랜드들을 홀딩, 이제 판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랜드를 갖고 있는 홀더들에게만 주어지는 이제 고수익률의 이자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시점에는 랜드를 갖고 있어서 이 샌드를 은행에 이제 예치하듯이 샌드박스 생태계에 샌드 토큰을 예치를 하면 이제 150%까지의 그 연 수익률을 보장을 받았고 지금은 아마 한 60%인가 70%까지는 조정이 됐어요. 조금씩 이제 조정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됐고 또 랜드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샌드 토큰을 드랍을 해줍니다. 그런 형태에서는 이제 장기간으로 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혜택들을 계속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실제적으로 이 부동산 경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랜드나 이렇게 4K는 사이버콩즈라고 유명한 또 이 NFT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런 큰 사이버콩즈 옆에 랜드의 가격이 여기 중간에 있는 랜드들보다 높겠죠. 네, 실제 부동산의 경제 원리를 따르고 있고 이제 그 이유는 이 브랜드나 이름값이 있는 브랜드의 랜드 안에 플레이어들이 들어왔을 때 이 인접한 랜드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랜드가 더욱더 큰 브랜드 옆에 있으면 이제 더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하에서 가격이 그렇게 시장에서 책정이 되고 있고요. 뭐 실제 부동산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이 랜드와 컨텐츠를 합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샌드박스에서 홍보를 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콩즈 같은 경우에는 랜드에다가 이 컨텐츠, 아까 말씀드린 그 가상 컨텐츠를 패키지로 판매를 해서 오히려 랜드와 그 컨텐츠의 가치가 더해진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이 돼서 많은 가격으로 판매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BAYC라고 하셨는데 BAYC도 네, 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로드맵의 샌드박스 안에 이런 컨텐츠를
로드맵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웬만한 큰 NFT 또는 이름이 있는 프로젝트들은 샌드박스 랜드를 구매를 해서 그 안에 컨텐츠를 구축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영역에서도 그렇고 이제 거품이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자, 올해 이 판타지 아일랜드라는 아주 VIP급 분들에게만 판매됐던 이 티켓이 있어요. 이 티켓 자체가 NFT인데 이 티켓을 갖고 있으면 추후에 이런 빌라를 이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이 빌라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 티켓이 하나당 37이더 그러니까 그 당시 거의 1억 5천만 원으로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많은 고품이 있었고 지금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샌드박스의 랜드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랜드로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이 랜드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샌드박스 생태계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또는 결정권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주어지고 뭐 랜드 위에 이런 이벤트들이나 또는 컨텐츠들을 호스팅할 수 있고 나중에는 랜드를 갖고 있으면 실제 부동산처럼 이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작동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샌드박스 기업이 타임즈지에서 2020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안에 이제 들었고 블록체인 기업이지만 이렇게 이제 서서히 메인스트림으로 이 샌드박스나 NFT나 이런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IP 파트너들도 샌드박스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몇 주 전에 이 샌드박스 한국 K버스 테마로 이렇게 랜드 세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내놓은 그 브랜드고요. 여기 뭐 K리그도 있고 뭐 그 K빌리지는 큐브 엔터테인먼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사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뭐 스포츠 관련된 브랜드들이 샌드박스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라그나로크도 있고요. 그래비티라는 그 게임 회사에서도 롯데월드도 있고 파트너십을 이제 맺어서 이 안에 컨텐츠를 구축을 하고 그 안에 사용자들을 유입을 시켜서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좀 빨리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좀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제 이런 NFT를 샌드박스 안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스티브 아오키라는 유명한 일렉트로닉 뮤지션이 있는데 이 보시면은 스티브 아오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바타를 이제 민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한정판으로 이 아바타를 민팅한 사람은 유저는 이 샌드박스 안에 이 아오키 스티브 아오키의 아바타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스티브 아오키 컨텐츠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게임 안에 이렇게 이 패스포트를 살 수 있는 이렇게 가까이 가서 E를 누르면 오픈시에 연결이 돼서 이 패스포트를 살 수 있는 그 게임 안에 그러니까 엠베드가 된 이 내재된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포트를 사면 이 링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 수 있느냐?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보시면 이 아우키버스 패스포트를 사면 이 아우키의 그 스티브 아우키의 콘서트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굿즈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NFT에 대한 구매권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하여튼 이 패스포트를 구매를 하면은 스티브 아오키의 팬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패스포트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샌드박스 게임 안에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또 이 스티브 아오키 아바타를 보유하고 있으면 스티브 아오키 아바타 보유한 플레이어들만 접속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준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VIP 멤버 형식으로 이 스티브 아오키 아바타를 가지고 특정 게임에 들어가서 퀘스트를 완료하면 또 샌드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 체계가 구축이 됐고요. 또 아주 유명한 그 스눕도그라는 유명한 래퍼가 있습니다. 이 스눕도그도 마찬가지로 아바타를 민팅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콘서트 샌드박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 가상 콘서트의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NFT도 발행을 했고 네 여기 보시면 스눕도그 NFT랑 또 이 스눕도그 NFT를 갖고 있으면 이제
정기적으로 샌드를 쏴주는 에어드랍 해주는 그런 팬 서비스도 스눕독이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스눕도그의 그 실제 컨텐츠인데요. 네, 이거는 여기 링크들 다 달아놨는데 나중에 교수님께서 필요하신 분들께 제 PPT 주시면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한진이라고 대만 아티스트인데 샌드박스 이 플랫폼 안에다가 이런 메타버스 콘서트 환경을 구축을 했고 좀 실제적으로 자신의 프로젝트 NFT 프로젝트인 이 햄스터즈라는 이 NFT들을 자신의 이 게임 안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레이어들이 들어가서 이 햄스터 NFT를 보고 또 여기서 접촉을 하면 제2차 시장인 오픈시에 연결이 돼서 이 NFT를 또 살 수 있고 지금 샌드박스가 이제 기능적으로 이 게임 안에다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제 가능하게 할 거거든요.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이 아티스트들이 아바타와 함께 라이브로 자신의 모습을 이 화면, 이 게임 안에서 스트리밍을 한다면 정말 실제 콘서트에 참여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동시에 그 콘서트에서 또 굿즈를 NFT 형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네, 훨씬 더 지금 콘서트가 갖고 있는 어떤 공간이나 공간의 장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보여줍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뉴욕에서 이 동물 멸종 위기의 캠페인이 진행됐었는데요. 이 Let's Roar NYC라고 이 경우에는 뉴욕에서도 진행을 했고 동시다발적으로 샌드박스 플랫폼 안에서도 진행이 됐었어요.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네, 광고를 스킵하고 죄송합니다. 광고가 기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샌드박스 플랫폼 안에 이 Roar NYC라는 캠페인 포스터들이 이렇게 NFT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동물 멸종 위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게임 안에서 교육적인 컨텐츠로 이렇게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쭉쭉 나아가면서 퀘스트도 진행을 하면서 이 Roar NYC에 대한 정보를 접촉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실제 나중에 가면 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전시된 이런 예술품들을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전시관이나 네, 예술품들을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홍콩의 이제 유명한 신문사죠. South China Morning Post도 홍콩의 역사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 게임 컨텐츠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네, 이 게임 안에 QR 코드를 넣어가지고 실제 이 신문사 구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끔 또 네, QR 코드를 잘 활용한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죠. 앞으로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런 뭐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를 활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안에서. 그래서 아마 QR 코드가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그냥 화면을 이렇게 찍으면 핸드폰 안에 그 메타버스에서 이 QR 코드를 통해서 이제 뭐 구독 페이지나 뭐 이런 결제 페이지나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샌드박스에서 그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연예인들도 페리스 힐튼이나 뭐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아구에로도 샌드박스 안에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이 안에 퀘스트를 끝내면 샌드로 보상을 받고 또 NFT들을 보상을 받는 그런 마케팅 전략들을 펼치고 있죠. 이렇게 샌드를 보상을 받으면서 그들의 세계관을 퀘스트를 깨기 위해서는 그들의 세계관이 이제 접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네, 어떻게 이 샌드박스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연예인들이나 회사들이 이 NFT들을 활용을 어떻게 했냐에 대한 사례들을 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메타버스 커뮤니티 플랫폼인 구름이라는 회사를 저랑 이제 동업자 분이랑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뭐 조금만 게임을 해보거나 검색을 해보면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 수익화를 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런칭할 것인가에 대한 좀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이 발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현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 구름이라는 회사는 이 글이 좀 복잡한데 결국에는 이 샌드박스 메타버스 안에서 제작되는 컨텐츠와 또는 거기에 이제 연관된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컨텐츠를 투자해 줄 수 있는 뭐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컨텐츠가 이제 구축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플레이어들이라든지 사용자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컨텐츠가 제작이 돼서 NFT를 발행하게 됐을 때 NFT를 사게 되는 그런 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두 다 연결시켜줘서 기여한 만큼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다오 형식의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해가 방금 다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이 메타버스 생태계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그 기여를 한 만큼 보상을 정당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냐면 이제 제가 유튜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샌드박스 안에서 유튜버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유튜버를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 실제 샌드박스 안에 있는 컨텐츠들 만드는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지금은 이 예비 빌더 스튜디오로서 샌드박스 안에서 이런 컨텐츠들을 이 브랜드가 있는 회사들하고 파트너십이 되려면 샌드박스에서 인증된 빌더 스튜디오가 돼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예비 빌더 스튜디오에 합격이 돼서 지금 이제 12월에 마지막 과제를 제출했고 아마 곧 다 모든 게 합격이 되면 공식 빌더 스튜디오가 이제 될 거고요. 이제 이런 컨텐츠들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뽀로로 게임잼이라고 그 공모전처럼 한 5일 만에 만든 컨텐츠고요. 그리고 이 스페셜 모션 캡 스머프 공모전에서 저희가 글로벌 콘테스트에서 3등을 해서 꽤 많은 샌드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인딩 몬스터라고 아까 제가 그 1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임 메이커 펀드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가 이 게임 메이커 펀드에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돼서 이 파인딩 몬스터라는 이 한국 컨텐츠를 배경으로 한 이 게임을 지원금을 받으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딩 몬스터 컨텐츠는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리는 끄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국 그 고유 문화, 전통 문화들을 배경으로 한 에셋들이랑 뭐 이런 궁전이랑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저희는 그 K 컨텐츠에 좀 집중을 해서 한국 문화들을 이제 홍보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RPG 게임이면서도 한국 문화들을 알릴 수 있는 이건 또 이제 옛날 아파트식 옛날 우리나라 그 아파트들을 구현해낸 그런 컨텐츠고 그리고 이제 그 전통 민속 마을 또 이렇게 구현을 해서 외국인 분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컨텐츠들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게임 기획을 했는데 이제 다행히 잘 봐주셔서 승인이 돼서 게임 지원금을 이제 받으면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게임과 이런 에셋들을 만드는 그런 스튜디오가 되게끔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면 1월부터는 아마 정식 샌드박스의 빌더 스튜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게임 지원도 받으면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이 샌드박스 생태계 안에서도 물론 탈중앙화의 목표로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갭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샌드박스는 이제 UGC 컨텐츠라고 합니다. UGC라고 하는 것은 User Generated Content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에 의해서 창작된 컨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샌드박스 재단 안에서 자체적으로 막 게임을 만들어서 해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메타버스 생태계를 채워 나가는, 그러니까 유튜브 플랫폼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탈중앙화된 모습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사실은 어,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노력과 수개월이 3개월에서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그 만들 동안에 그들의 생계라든지 그들이 창의적인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IP 파트너들, 그러니까 큰 대형 브랜드들이 우리의 컨텐츠를 만들어줘 했을 때 거기에 외주 일을 받으면서 네, 거의 이제 하청 일을 하는 걸로 대부분 지금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원래 의도됐던 UGC 사용자에 의해서 창작되는 컨텐츠가 과연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지금의 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GMF 펀드도 최대 1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 까다롭습니다. 이 사실 뭐 1억이나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기획서를 써가지고 받아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이. 그래서 이런 뭐 좋은 게임 메이커 펀드라는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 GMF 펀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빌더 스튜디오를 샌드박스가 모집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빌더 스튜디오들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창의적인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이런 대형 브랜드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그냥 이제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터 중심적이지 않은 생태계가 지금 주로 수익의 기회들을 크리에이터들한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서 발견한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제 UGC 생태계를 꿈꾸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IP 회사 외주에 통해서만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일이나 소규모 크리에이터로서는 어떤 스케일적인 면에서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다. 네, 그리고 더 샌드박스 공식 출시가 계속 지연이 되는 것에 따라서 랜드 오너나 이 이해 관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실제 시장에 맞닥뜨려져서 이게 대중화가 돼야지 그 랜드 오너나 NFT 오너들이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실제 그 대중화되는 시점이 이 크립토 윈터라든지 또는 메타버스의 대중화의 지연에 의해서 조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완전히 탈중화되어 있지 않는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그 동업자 분이 이런 다오 기반의 메타버스 커뮤니티 빌딩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2개의 페이즈로 저희 비즈니스 플랜을 이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페이즈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크리에이터들과 이런 스튜디오들에게 우리가 개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MCN들과 같은 비슷한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크리에이터들과 네트워킹하고 이런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나중에 대중화가 되고 또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과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의 네트워킹이 됐을 때 이런 웹 3.0 툴을 활용한 다오 커뮤니티 빌딩 툴을 출시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스케일러블 하는 시점이 오게 됐을 때 이게 페이즈 2로 넘어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페이즈 1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페이즈 1에서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하고 이런 그 니즈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크립토 멘털인데요. 크립토 멘털이 펀드 1기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을 모집을 해서 함께 우리가 이제 우리 사비로 지원금을 제공을 해줘서 그 GMF 펀드라고 아까 게임 지원금을 받는데도 이게 또 몇 달이 걸리거든요.
기획서를 올리고 또 검토를 하고 한국 지사에서는 또 본사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 게임을 오른쪽에 만든 이 GMF 펀드 게임을 만든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원금을 다 못 받았어요. 네, 게임 제작은 끝났는데 이런 행정 처리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이제 첫 지원금을 받기 이전까지 우리가 3개월 동안 크리에이터들한테 지원금을 제공을 해주자. 그러면 나중에 그 지원금을 회수를 하든 아니면 뭐 지분을 나눠 갔던 이런 윈윈 방식의 방법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은 컨텐츠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자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들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니즈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제 뭐 제가 글로벌 클라이언트 분들과도 컨설팅을 하고 샌드박스에 어떻게 이런 그 아티스트들이 온보딩 할 수 있는지 그런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대부분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 4대 보험이라든지 세금 처리가 좀 원활하지 않아요. 사실 MCN 지금 기존의 유튜브 MCN 회사들도 이렇게 생겨났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가장 큰 니즈가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해주고 세금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크리에이터들에게 서비스들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뭐 그 외에 포스트 프로덕션 이런 부분도 사실 재정이나 자금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인 크리에이터나 소규모의 스튜디오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게임만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으로서는 샌드박스 게임 안에서는 영어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영어 자막 번역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런 3D 모션 애니메이션 영상 홍보물을 제작을 해준다든지 조금 더 완성품이 있는 그런 게임 패키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들을 해주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 이런 게임들을 계속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은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이 샌드박스 메타버스 컨텐츠를 통해서 유튜브로 라이브를 스트리밍 하면서 크리에이터들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트리밍 할 때마다 저희 더 샌드박스 코리아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 합니다 하면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 들어와서 누가 뭘 만들었는지 보고 또 이렇게 오른쪽에처럼 이런 에셋들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갔으면 저한테 이 에셋 홍보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또 제 방송에서 홍보를 해주면 또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구매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메타버 웹 3.0과 2.0을 결합한 그런 또 새로운 플랫폼의 커뮤니티 구축 생태계를 또 그런 서비스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규모예요. 네, 유튜브 스트리밍 하면 한 30분 정도 이제 30분 정도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모여서 보고 있고 또 한 200조회수, 300조회수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 안에서 스트리밍하게 된 컨텐츠들을 다 보고 또 참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수익 모델로서는 아주 간단해요. 컨텐츠를 크리에이터들이 만들고 회사에서는 이제 잘 상업화 될 수 있게끔 지원해주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텐데 이걸 패키지로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또는 뭐 기관들에게 판매를 해서 그 보상을 크리에이터 분들과 회사와 나눠 가지는 아주 간단한 이런 수익 모델입니다. 그리고 페이즈 1에서의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는 확장성의 부분에서는 다른 빌더 스튜디오와 또는 이런 크리에이터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더 큰 규모의 랜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더 큰 규모의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파일을 나눠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랜드 있는 분들이 제가 유튜버니까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제 랜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런 랜드 오너들과 크리에이터들과 플레이어들과 모두 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수동적으로 지금은 그냥 직접 이렇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함으로써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 2에서는 이렇게 제가 직접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나고 하는 것을 뭔가 넘어서의 스케일러비리티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페이스 2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샌드박스에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이 위에 있는 4가지 방법은 투자 수익이라고 저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를 갖고 있기만 하거나 아니면 샌드를 스테이킹 하기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발생되는 투자 수익이에요. 그래서 샌드 토큰이 지금은 한 500원인데 500원대인데 몇 개월 전만 해도 10,000원이었습니다. 예, 한 6주 사이에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갔다가 예, 또 지금 한 1년 사이에 600원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크립토 윈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10,000원에 나갔던 분들, 8,000원, 7,000원에 나갔던 분들은 돈을 엄청 벌었겠죠. 예,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 수익은 지금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태계가 완전히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샌드박스가 대중화되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유입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저는 그냥 그냥 간단하게 사업 수익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커뮤니티 NFT 판매가 되겠고, 랜드랑 컨텐츠 자체를 클라이언트들한테 판매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생태계 안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유튜브처럼. 유튜브는 조회수가 많으면 수익이 많아지는 것처럼 샌드박스 안에서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면 그 컨텐츠 안에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오면 샌드 토큰을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 수익이 현재 페이즈 1에서는 구축한 네트워킹 모델로만 가능한데 이걸 이제 저희가 스마트 계약 기반의 툴로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 뭐 코딩이나 기술적인 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계획에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투자자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 커뮤니티 그리고 샌드박스 IP 파트너들이 다 이 툴에 전자지갑만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자동으로 여기에 그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 스마트 계약에서 나중에 자동으로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보상이 정당하게 분배가 될 수 있게끔 스마트 콘트랙에 인해서 프로그램이 되어진 방법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건 기술적으로 저희가 또 어떻게 할지는 사실 모르지만 그거는 나중에 또 그때 직면하게 됐을 때 풀어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크리에이터들이 실제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제 샌드박스 안에서도 커뮤니티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랜드와 그 위에 있는 컨텐츠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참여한 크리에이터들이라든지 뭐 랜드 오너들이라든지 사용자들이라든지 각 랜드마다 커뮤니티 토큰을 발행을 할 수 있고 그 랜드와 컨텐츠에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오고 커뮤니티가 커지고 가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먼저 들어와서 커뮤니티 토큰을 발행받은 이 이해 관계자들이 또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 커뮤니티 토큰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아까 그 크리에이터들이 토큰을 직접 발행하고 뭐 NFT를 보유함으로써 이제 크리에이터든 사용자든 모두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그 시스템 자체가 샌드박스의 로드맵 안에 다 내재되어 있고 다 그 샌드박스 정체성 안에 잘 지금 스며들어 있습니다. 로드맵에 다 그게 구현화되어 있고요. 네,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시간을 맞춘다고. 네, 이렇게 해서 샌드박스 생태계 안에 크게 샌드박스 메타버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샌드박스 내에서의 NFT 활용 사례,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구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네, 설명드림으로써 오늘 제 발표를